안녕하세요. 2023년 3월에 개강이 되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설 강좌는 초등 강좌, 중등 강좌, 고등 강좌가 개설이 되고요. 초등 강좌는 한 강좌만 개설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개념을 정리하는 강좌가 개설이 되고요. 교재는 한 권으로 초등 수학 끝입니다. 이 강좌는 초등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과 중등 연계성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뽑아서 개념을 정리하는 강좌입니다. 구체적인 강좌의 내용이 어떤지는 영상 뒷부분에 보면 맛보기 강좌를 제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중등 강좌는 개념 강좌하고 심화 강좌 두 강좌가 개설이 되는데, 개념 강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전학기 과정이 개설이 되고요. 교재는 쉬운 개념 교재와 쌤비라는 유형별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쌤비라는 교재는 C단계를 뺐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개념을 쉽고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강좌의 경우에는 블랙라벨로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고등 강좌는 고등수학 상과 고등수학 하만 개념 강좌로 개설이 되고요. 이후에 수원이라든지 수투 혹은 정석으로 하는 수업,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 강좌 역시 개념을 꼼꼼하고 천천히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자세하고 쉽게 강의를 했습니다. 강좌별 수강료나 교재, 수강기간 이런 것들은 영상 설명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비대면 홈페이지도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관리형 비대면 수업을 지향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댓글로 힌트를 주고 답글로 풀이 영상을 찍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잘공 수학을 치면 여기 보면 수잘공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법에서 수잘공.com 이렇게 뜨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비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잘공 소개에서 수강 신청 방법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강 신청 방법 클릭했더니 스텝 1 세부 강좌에 해당 강좌 카페 가입, 그 다음에 수강 신청서 작성, 수강료 입금, 강의 개표에 나오는 날짜에 맞춰 수강, 이렇게 돼 있죠. 수강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수강료 입금하는 이런 것들이 안내가 돼 있죠. 수강료 입금하면 현금 영수증을 저희가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안내 필수사항 동의합니다. 이렇게 눌러야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누르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누르고 다음으로 가면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 입금자명 적어 주시고요. 연락처 적어 주시고요. 수강생 전화번호, 카페 닉네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는 닉네임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어떤 아이디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문의사항 적고 다음 누르면 추가 안내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수강료를 입금을 하시면요, 입금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를 드려서라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등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카페를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세부 강좌를 클릭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강좌를 듣겠다 그러면 중등 수잘공을 클릭합니다. 중등 수잘공을 누르면 여기 수업을 들어가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심화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1- 심화 수업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카페에 가입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새싹 회원이 되십니다. 새싹 회원이 되시면 여기 둘러보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페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의가 있으면 문의 게시판에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듣기 전에 입금이 확인된 분들은 새싹 회원에서 다 등업을 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방식인데요. 저희 수업은 실시간 수업이 아니라 녹화 수업입니다. 녹화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수업이 빠지거나 그런다라고 해도 이제 보충의 문제나 그런 부분이 크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시기별로 틀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오면 메뉴에 강의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강의를 열어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해당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화면을 보면 개념 강의 소수와 성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쌤비 대표 유형 풀이 강의가 있고 심화 유형 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강의를 클릭을 하면 이 강의에 대한 개념 테스트하고 오답 노트 양식이 이렇게 있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 있습니다. 거듭 제곱, 5의 세제곱, 5의 10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이 바뀌었죠. 자, 이 5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면 5를 3번 곱한 거에 이럴 수도 있는데요. 3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냥 2고, 자, 1강 쌤비 대표 유형 그것도 맞는 말. 왜냐면 아까 얘기한 블랙라벨 심화 개념 강의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3, 4,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1이고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4로 나눠 떨어지면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의 배수 판도 이 전체가 5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항별 영상 시간이 이렇게 돼 있죠. 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단계 힌트는 서로 다른 소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A의 최대값을 봅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36보다 강의를 듣는 방식은 미리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리 본인이 이제 개념 강의면 교재의 개념을 혼자 읽어보고 개념 독학을 한 후 강의 설명을 듣는 방식이 괜찮고요. 문제 같은 경우도 자기가 미리 먼저 풀어본 후 그 다음에 올바른 풀이가 뭔지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합하고요. 수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푸는 방식이 적합하겠죠.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과제를 풀거나 교재를 풀다가 모를 때는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댓글로 힌트 같은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한 질문 같은 경우는 답글에 영상을 찍어줍니다. 문제풀이를 올려줍니다. 세 번째, 이게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보강이라는 형태로 영상을 찍어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카페를 보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질문한 건데요. 염소가 움직일 수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궁금한 점을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간단하게 댓글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댓글로 답변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런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댓글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블랙라벨 1학년 1학기 강의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스텝 3의 8번의 51종 문항에 대해서 강의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1번은 풀었는데 2번은 못 풀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강의에서 풀어준 건데 학생이 그 강의를 봐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따로 힌트를 주지 않고 바로 영상으로 찍어줬습니다. 답글에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라고 써 있죠. 답글 보기를 확인을 해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다른 방법으로 51쪽의 8번 문제는 제가 호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가지예요. 자, 만약에 9하고 요 4를 곱하면 10행의 x 플러스 2열의 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7행의 x열의 수의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많거나 그럴 때는 실시간 보강을 합니다. 줌으로 실시간 보강을 하고 보강한 내용은 다시 녹화를 해서 이렇게 카페에 또 올려줍니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건 얼마죠?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그러면 이제 겁니다. 그게 교재를 찾아봐서요. 테크닉을 찾아냈어요. 줌수업을 할 수 있는 테크닉. 실시간 줌을 통해서 자, 이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를 채팅창이나 한번 봅시다. 혹은 바로 대화로 질문을 기차 하면 A에 대해서 먼저 보면 문제를 A가 찾아가지고 600m 제가 길이의 문제를 철교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보강을 많이 해주는 계산하면 방식. 자, 이런 방식도 이제 혹은 학원 수업 27에 14, 같이 250 맞는데? 실시간 보강이나 뭐가 틀린 것 같은데 사용을 하고 계산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자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테스트를 보는 거죠.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난이도로 해서 주간 테스트를 봅니다. 자, 개념 강의가 아니라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주간 테스트를 보진 않고요. 중단원별로 묶어서 중단원 테스트를 봅니다. 이 중단원 테스트는 거의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난이도는 거의 최상 난이도로 봅니다. 자, 이 테스트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페에 주간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요. 테스트가 이렇게 나가죠. 여기는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자주 테스트를 받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1회차부터 주간 테스트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테스트를 봐야 되는지, 몇 문항인지, 시험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자기가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고 장기 기억에 잘 저장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봅니다. 이런 테스트를 보면 여기 정답이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들이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뭐 100점 맞은 학생이 18명이 있는 거죠. 이 시험은 이제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난도를 좀 약간 쉽게 냅니다. 그리고 90점에서 80점 받은 학생들이 26.9%, 100점하고 90점 이상이 41.7%. 자, 이렇게 해서 좀 중화 난이도로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봅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죠. 심화 강좌 같은 경우는 중단원끼리 묶어가지고 테스트를 봅니다. 이번 주에 본 거는 5에서 7강 단원별 테스트인데요. 자, 난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을 120분을 줬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출제를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만 출제를 합니다. 심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하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단원, 방정식 활용 단원이라 문항수를 좀 많이 내고 시험 시간을 120분 정도까지 준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1, 2강 단원별 심화 테스트인데 60분이죠. 60분일 때는 문항수가 10문제 이하일 때 60분을 줍니다. 이게 난도가 꽤 높죠. 오랫동안 고민해서 푸는 그런 연습들을 심화 강좌에서는 테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고려대 수학과 전공 출신 선생님들이라서 이런 수학 관련해서 뭔가 배워볼 만하거나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5번째 과제 제출인데요. 과제 제출은 과제를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방식입니다. 과제는 교재하고 개념 테스트, 그 다음 오답 양식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역시 예를 들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 제출 게시판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합니다. 이제 과제 제출한 건 볼게요. 이렇게 교재에 푼 사진을 올리죠. 교재 푼 사진을 올려서 다 풀었다는 거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념 테스트 한 거를 올린 겁니다. 개념 테스트 한 거 보이죠? 이거는 오답 양식이죠. 오답 양식 한 걸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오답 양식 한 거를 좀 약간 자세히 보면요. 이 학생이 굉장히 예쁘게 글씨 잘 썼는데요. 자, 이런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줍니다. 어느 교재에 있는 문제인지, 쌤비의 62쪽 10번 문제다. 그 다음 문제는 뭔지 정리하고요. 풀이와 해설을 정리를 하죠. 그 다음 왜 틀렸는지 분석합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연습하는 거죠. 개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 그거에 대한 분석을 적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 오답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시켜주는 거죠. 자기가 틀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연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시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시험 우수한 학생들, 뭐 꼼꼼하게 푼 학생들, 카페에 참여를 많이 해서 뭐 질문 댓글도 많이 달고 그런 학생들, 또 도움상, 뭐 적극상, 성실상, 뭐 무슨 상 이렇게 해서 또 상을 만들어서 선물을 줍니다. 물론 이제 비싼 선물은 못 주고요. 이런 가벼운 아이스크림 쿠폰 같은 거 보내줍니다. 그 대신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한테 보내주려고 좀 많이 뽑습니다. 아이들이 과제 제출을 하면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 답안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과제 제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올려주고요. 누구는 냈고 누구는 안 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엄마가 다 확인이 가능하죠. 우수 학생들의 어떤 과제 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관련해서 개념 테스트를 굉장히 우수하게 한 학생이죠. 개념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개념 테스트 양식을 올려주면요. 교재를 보지 않고 자기가 떠올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이 학생 같은 경우 파란색 볼펜 색깔이 보이죠. 이런 파란색 볼펜 색깔은 뭐냐면 개념 테스트 하는 방법이 개념 강의를 듣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시험 보듯이 스스로 안 보고 개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교재를 펼치고 교재를 보면서 본인이 놓쳤거나 혹은 누락된 것들을 이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거 빼먹었다 이런 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개념 테스트를 하면서 개념
노트 정리를 하게끔 연습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 양식도 예쁘게 잘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글씨는 못 썼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개념 테스트를 했죠. 본인이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색깔펜으로 업데이트한 게 보이시죠? 자, 마지막 좀 참고 답안으로 뽑힌 학생도 보면 되게 성실하게 개념 테스트를 잘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EX에서 집어넣었죠. 나중에 채점하는 과정에서요. 오답 양식 같은 경우도 문제를 적진 않았네. 이렇게 꼭 문제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풀이해서 적고 한 줄 요약하고 분석,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한 줄 요약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정리하는 연습하는 상황이죠. 오답 양식은 왼편에는 풀이를 적으면서 풀이 적는 연습도 하고, 오른편에는 왜 틀렸는지 정리하면서 어떤 분석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찾는 그 메타인지를 연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안 푸는 학생도 있어요. 이렇게 교재 안 풀고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것만 체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노트에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노트 푸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숙제 검사해 주신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답을 병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코멘트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따라가 봐요. 고생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 수업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또 궁금한 점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어떤 질문 게시판들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뭐 이런 일정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이런 수업 계획표를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오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의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 현금 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럼 현금 영수증 신청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대면 강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비대면 수업은 어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 첫 번째는 홍공이나 혹은 엄마표 수학으로 공부를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들으면 저희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듣게 되면 필요한 부분, 내가 꼭 얻어가야 할 부분들만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들을 수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공부에 최적화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면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보충용으로 들어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개념 부분이 좀 빵꾸가 났든지 혹은 부실했든지 하면 저희 비대면 수업을 가지고 메꿔 나가면 됩니다. 저희 비대면 수업 일정 같은 경우가 평일에 일정표가 되어 있어도 주말에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도 됩니다. 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업을 듣는데요. 제 자녀들도 학기 중에는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고 주말에 필요한 강의만 몰아서 듣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화까지 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개념만 듣고 있다. 그래서 심화를 원한다. 그럴 때도 저희 비대면 중등 심화 강좌를 들으시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이나 시골에 있어서 관리가 치밀하고 강의력이 있는 스님들한테 강의를 못 듣는 이런 학생들에게도 학군지에서 시행하는 관리 프로그램, 전 강사들이 고려대 수학과를 전공을 하고 학원 강의 경력 20년 이상인 강사들이 진행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대면 홈페이지, 그리고 해당 수업을 진행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